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뽀개기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후에 2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명시되어 있는 경우네요.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했는데,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휴업이 되어 있는데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리얼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를 보면은 첫 번째 시험에 응시하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기억, 리언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에 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또 시험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이 시험에 한 문제에 나오는데요.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형인데요. 이중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원, 이동용현 임시중개시설물 1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중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따라서 같은 것끼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칙이 시험에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시험에 잘 출제되죠? 옳은 것. 자, 옳은 것인데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권리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고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예를 들면 유치권 이런 것들은 실제 권리관계, 즉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합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에.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서식 기재 요령이니까.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보고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일종의 시세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임대차도 기재해야 된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닙니다. 임대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은 중개보수는 법령에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보수가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110만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보고 기재하고요. 거래 예정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확인해서 적는데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개보수에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더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